이번 시간에는 위험질환 예방하기인데요.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혈압과 당뇨는 나이 드신 분들에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죠? 네. 근데 지금 2030 세대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혈압과 당뇨도 발생하는 질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혈압이 올라가서 몸의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 몸에 자각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이제 혈압을 듣거나 고혈압의 전조 증상이 있다 아니면 당뇨 위험군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수축기 혈압이 140을 넘게 되고 이완기 혈압이 90을 넘게 되면요. 고혈압 전조의 어떤 그런 증상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고 혈압이 한두 번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재었는데 혈압이 140에 90이 넘게 되면요. 본인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혈압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혈압약을 처방받기 전에 식생활과 어떤 그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먹으라 하면 약을 드셔야 되고 근데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본인이 스스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어떤 몸의 어떤 체형이라든지 몸의 그 몸무게랑 키랑 이런 부분들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의 혈압약을 먹는 것도 상당히 위험해요. 잘못 먹었다가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혈압약을 먹으면 그 쇼크가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그 혈압은 문제가 뭐냐면요. 합병증이 문제죠.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고요. 뇌, 심장, 신장, 말초 혈관, 어떤 눈에다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혈압은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통해서 혈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보이면 잰다. 뭐가 보이면 잰다는 거겠습니까? 혈압기? 그쵸. 혈압기. 혈압계가 보이시면 가서 막 달려가셔서 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혈압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나 이렇게 많이 여러 군데 방문하시면 대부분 혈압계가 다 있어요. 그러시면 가셔서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재보시고요. 이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금연해야 된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강사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즐거움이 날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몸에 해로운 것들은 좀 피해가거나 멈추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2030 세대라면요.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데 사람의 몸은요. 쓰면 쓸수록 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요. 고치는 게 쉽지가 않고요. 100%다 회복되는 것도 잘 없어요. 그렇다고 몸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한테 이 물려받은 몸을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금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거나 식단 조절을 통해서 체중 조절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금주 제일 좋죠.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그렇지만 절주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시대 전에도요. 여러분들 119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술은 1차에서 한 병만 마시고 9시에 파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체 활동은 이제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야 되죠. 제가 앞에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식사는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영양이 당연히 골고루 이렇게 이제 포함된 음식들을 드시면 좋죠. 그러면서 탄수화물에 관련된 어떤 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피하고 단 음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피하면 좋은데 나트륨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물 음식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탕류나 국물 음식들을 드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젓가락으로 건더기를 떠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젓가락으로 드시면 국물 맛은 나거든요. 그런데 탕류에 있는 거기 음식들을 다 먹으면 거기에 포함된 나트륨을 전체 다를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나트륨이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짬뽕 같은 경우에 나트륨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국물까지 면까지 다 드시면
하루에 권장된 나트륨 양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드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라는 거는 드시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런데 드실 때 좀 생각하고 준비해서 드시면 좋다. 그래서 젓가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생활 습관만 바뀌어도 혈압이 좋아진대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금 섭취,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 줄어든대요. 표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체중 감량을 해도 1kg에 따라서 혈압이 떨어지고요. 술을 줄여도, 운동을 하셔도, 식사 조절을 하셔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하시면 좋죠. 그런데 다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만 하긴 좀 아쉽고요. 5가지 중에 나는 최소 2가지 이상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일일이 뭐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다 아니까, 나트륨, 체중 감량, 절주, 운동, 식사 조절 중에 다 하면 좋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쭉 연결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뇨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뭐 당뇨병은 1형 당뇨가 있고 2형 당뇨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당뇨병이라는 거는 내 몸속에서 소화가 되고 내 몸속에서 역할을 해줘야 될 당이 몸속에서 이렇게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소변을 볼 때 나오면서 포도당이 이제 배출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농도가 이제 몸속에 높아져서 당화 혈색소라 해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그 몸속에서 당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뇨병은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합병증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평생 동안 관리하시면요, 일반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지만 당뇨병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나 건강관리요법들을 실천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뇨병의 어떤 증상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기 화장실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다뇨, 다식, 다음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셔도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목이 계속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망막 실명이나 족부궤양이나 각종 합병증이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당뇨병 자체의 어떤 그런 위험성보다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우리는 그 만성 질환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안 걸리면 좋고요.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지만 만에 하나 당뇨나 어떤 고혈압의 증상이 있으시면요, 이거는 내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해결 가능하면 해결하시는 거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약도 처방을 받으시고 그냥 평생 친구처럼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뇨 상황을 보시면 뭐 칼로리를 제한해라, 뭐 정기적이면서 적절한 운동을 해라, 콜레스테롤로 인한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를 한다, 뭐 당뇨병은 이미 앓고 있는 경우에 혈당 측정기를 위해서 혈당 관리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하루 이틀 노력하시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 한 2달 이상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지만, 당뇨 환자가 운동을 하시는 거는요,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그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요, 또 운동을 삼가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3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는 운동 부하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 운동한 후에 혈당을 측정하신 뒤에 혹시나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저혈당이 생기면 평소에 포도당을 한 15에서 20g을 공급할 수 있는 간식을 챙기셔야 되고, 저혈당에 와서 쇼크가 오면 당류를 드시고 나서 좀 쉬었다가 혈당을 다시 재보시고,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회복되지 않으시면 병원에 즉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내 몸에 맞는 신발, 양말 이런 것들 신고 운동을 하시고요. 발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간에 사전 운동을,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 고혈압도 되게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네. 저혈압도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저혈압 때문에 병원을 가기 전에 응급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휴식을 하셔야 됩니다. 어. 네, 일단 휴식을 하시고요. 포도당을 15g에서 20g 정도 드셔야 되는데 당과 관련된 음식들을 드시면 되는데요.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지방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방이 함유된 음식들은 당을 흡수를 하지만 좀 천천히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좀 빨리 흡수를 시켜야 되니까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두유나 우유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우유도 이제 지방이 포함되어 있지만 두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공급을 하셔서 휴식을 하신 뒤에 이제 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회복이 되면 병원으로 가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쇼크가 왔는데 2번, 3번 이렇게 당을 공급하고 쉬었다가 재보고 공급하고 쉬었다가 재보고 했는데 회복되지 않으시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저혈당 쇼크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응급 조치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즉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집에 당뇨가 가족력이 있어서 좀 걱정이 예. 되는데 예. 아까 당화혈색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뭔가요? 예, 당화혈색소는 뭐냐면요 네. 몸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이렇게 몸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몸에 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혈색소에 붙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쟀는데 당화혈색소가 높다.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네. 몸속에서 당이 오래 머무르면서 당 수치가 높은 거는 건강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인데 당화혈색소를 적혈구가 4개월 정도 몸에서 머무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 3개월 평균 정도로 이렇게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당 수치가 높으면 조절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좀 낮아지면 건강에 좀 이렇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어떤지 높은지 낮은지 정상치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은 질문과 답변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요 건강검진에 관련되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네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네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